이번 영상에는 오버로드 극장판, 로블 성왕국편과 오버로드 세계관에 대한 스포일러가 담겨져 있으니 시청에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유리와 루프스 레기나를 죽이는 것은 아인즈율 고은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로 두 사람이 다치지 않게 주의해가며 마장을 죽인다라는 조금 번거로운 작전을 입안하기로 했습니다. 아인즈는 두 사람에게 나는 너희를 죽일 생각은 없지만 너희는 나를 죽일 생각으로 덤벼라 라고 말하였고, 이를 들은 유리와 루프스 레기나는 딱히 자신들을 죽여도 상관없다고 대답하면서 자신들의 정체는 플레이아데스가 아닌 상위 도플갱어라고 밝혔습니다. 상위 도플갱어는 나자르에 속한 서번트 NPC 중 하나로 지구의 41인 중 한 명인 템퍼런스가 창조한 최악의 성격인 차크물의 직할부대 에리히 현악단의 일원으로 그들은 대상의 외견뿐만이 아니라 복장이나 장비까지 복제할 수 있었으며 최대 60레벨을 대상으로 능력치의 90%까지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장비의 경우 외견만 복제할 뿐으로 이번 전투에서는 플레이아데스의 실제 장비들을 빌려왔다고 하여 전투가 끝난 이후 자신들이 죽게 된다면 아이템을 회수할 것을 아인즈에게 부탁했습니다. 아인즈는 당연히 이를 수락하며 한 가지 질문을 했는데, 알베도에게 아인즈님을 죽일 각오로 싸워라 라고 명령을 받았지만 아인즈가 그 위에 다른 명령을 더 씌울 경우 어느 쪽이 우선시되냐고 묻자 상위 도플갱어는 당연히 지구의 존재이신 아인즈님의 명령이 우선시되지만 우리들을 창조한 것은 어둠의 선유님으로 그분의 명령이 최우선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난생 처음 들어보는 닉네임에 아인즈가 순간 고개를 까딱였지만 도플갱어들은 그가 지구의 41인 중 한 명인 템퍼런스님이란 것을 밝혀 아인즈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옛 동료가 자신도 모르는 곳에서 중이병스러운 별명을 사용했다는 것에 아인즈는 피식하고 웃음이 나왔지만 이제 그만 슬슬 전투를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먹으면서 한 가지 룰을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위 도플갱어나 분노의 마장은 딱히 죽여도 나자르게 손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아인즈는 자신의 라이프 에센스를 사용하여 HP가 위험해졌다고 판단하면 상대의 이름을 불러 아웃시키는 형식으로 코인을 던져 전투를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코인이 땅에 떨어짐과 동시에 아인즈는 절대무적 방벽이라는 스킬을 외치며 마장을 포함한 도플갱어들의 경계심을 최대한으로 끌어냈습니다. 원래 이 절대무적 방벽이라는 스킬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아인즈가 이 세계에서 온 이후 확실하게 배운 것이 있다면 이 세계에 대한 것을 위그드라실의 지식만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는 것이었는데요. 원래 마장 소환으로 소환된 NPC나 자동으로 리젠되는 도플갱어의 경우 게임에서는 불안감이나 경각심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 단순히 적을 향해 돌진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 세계에서는 배움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 아인즈의 페인트에 움찔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죠. 아인즈는 무형창화한 플라이 마법을 사용하여 마장과 도플갱어들로부터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머릿속으로 리 에스티제 왕국에 대한 걸 생각하려는 찰나 플라이보다 빠르게 다가온 분노의 마장이 묵직한 펀치를 날렸습니다. 저 멀리 날아가 버린 아인즈를 계속해서 마장이 쫓아갔으며 유리는 아인즈의 후방을 노렸고 루프스 레기나는 멀리서 지원 마법의 준비를 하고 있어 아인즈는 상위 전리를 사용하여 도시의 하늘 위로 날아올랐습니다. 계속해서 아인즈는 제12개의 광휘록체를 사용, 이는 타격에 대한 데미지를 줄여주고 유지시간 내에 한 번 더 발동하면 타격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스킬로 근접형인 분노의 마장을 상대로는 최적의 스킬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아인즈는 길드 아인즈율 고운의 지구의 41인 중 한 명이었던 부글부글 차주는 자와 베리어블 탈리스만에 대해 떠올렸는데, 부글부글 차주는 자는 아우라와 마레의 창조자로 초인류급의 방어력과 파티원에 대한 몬스터의 어그로 관리 능력이 뛰어났다고 하며, 베리어블 탈리스만의 경우 그렇게 뛰어난 실력이 있지는 않았지만 차주전자와 함께 어그로 관리를 잘하는 탱커로 기억하고 있었으며 평소에 세계 하나 정도는 정복하자 라는 대사를 아무렇지 않게 내뱉어 오버로드 1기 당시의 모몬가의 한마디로 인해 현재에 이르게 한 간접적인 원인 제공자이기도 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있었다면 후위를 잡힐 일은 없었다는 잡념과 함께 아인즈는 효과 범위 확대 마법을 적용한 전위 지연을 사용하였고, 이로 인해 분노의 마장이 사용한 상위 전위는 아인즈보다 훨씬 위에 성공해서 발동하게 되었습니다. 마장을 멀리 떼어놓은 아인즈는 적의 전력을 줄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약한 도플갱어들에게 낙하했는데요.
루프 쓰레기날을 포착한 아인즈는 지면과 충돌하기 직전 플라이 마법으로 속도를 경감시켰고 곧바로 마법 채광화를 사용한 리얼리티 슬래시를 발동하려는 순간 어디선가 날아온 데미지로 인해 아인즈의 마법은 발동이 중지되었고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분석한 아인즈는 자신이 된통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시의 중앙부지대에 도착하기 전 아인즈는 한조에게 플레이아 데스만이 있다 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이는 애초에 아인즈를 상대하는 것이 유리와 루프 쓰레기나 뿐만이 아닌 솔루션과 엔토마를 포함하여 방금 아인즈의 마법을 방해한 시즈의 저격까지 있다는 의미로 상위 도플갱어들은 플레이아데스 전원의 모습으로 의태한 것이었죠. 유리는 처음부터 자신들 뿐이라는 거짓말을 깔아놓았으며 현재는 타격계 기술로 아인즈를 공격하고 있었지만 사전에 거둬둔 광휘록체에 의해 데미지는 반감되고 있었습니다. 아인즈는 자신이 알고 있는 시즈에게는 마법을 저해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를 단순한 이 세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운으로 치부하는데 지금 가장 처리해야 할 것은 바로 힐러인 루프 쓰레기나로 아인즈는 유리와 뒤따라오는 마장을 무시한 채 루프 쓰레기나에게 돌진했습니다. 이때 어디선가 엔토마의 벌레 형태의 탄환이 날아왔지만 마법 속성이 부여되지 않는 공격은 아인즈에게 통하지 않았으며 루프스의 앞에서 슬라임 형태로 숨어있던 솔루션이 방패로 등장했을 때 아인즈는 다시 한번 상위 전율을 사용하여 근처의 건물 옥상으로 이동했습니다. 아인즈는 우선 플레이아데스의 능력을 곱씹으면서 가장 먼저 배제해야 할 대상으로 루프스를 마법의 방해 요소인 시즈를 주의하면서 가장 번거로운 마장을 마지막에 처리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그 마장이 쿵소리를 내며 땅에 내려앉았고 아인즈는 마법 이중 최강화를 걸은 리얼리티 슬래시를 날리려고 했는데 두 번이나 연속으로 마법이 저지당하자 아인즈는 아무래도 꺼림칙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시즈와 아인즈의 레벨의 차이는 너무나도 명확한 만큼 마법의 발동 도중 공격을 받았다고 해서 마법이 캔슬되는 일은 없었는데요. 아인즈가 여러가지 생각을 가지는 사이 마장과 엔토마가 그의 주위를 둘러싸았고 결국 아인즈는 분노의 마장이 휘두른 공격에 다시 한번 튕겨져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아인즈는 거리를 벌리지 않고 마장을 향해 날아들었는데 이에 마장은 당황하여 주먹을 휘둘렀지만 코키토스에게 회피기를 단련한 아인즈는 아슬아슬하게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인즈는 분노의 마장에게 한 가지 스킬을 시전했는데 이는 제8위계의 마법인 에너지 드레인이라는 스킬로 상대방의 레벨을 일시적으로 흡수하여 흡수한 레벨에 따라 다양한 효과를 받는 마법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아인즈는 어느 정도의 HP를 회복할 수 있었고 이번엔 분노의 마장 쪽에서 거리를 벌리면서 자신의 공격을 근접에서 회피한 아인즈에게 감탄의 표정을 지었는데 이에 아인즈 자신도 스스로를 칭찬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면서 시즈의 저격에 숨겨진 비밀을 간파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앞으로 개봉하게 될 오버로드 극장판 로블 성황후편의 챕터 14를 찍먹해봤습니다. 과연 아인즈의 대결은 어떤 결말을 맞이할까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과 댓글 그리고 구독까지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